그야말로 이과 천국입니다.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더욱 이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송 시대. 또 이것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문과가 잘 나가는 시대가 있었으면 지금은 이과 쪽 이외에 문과는 사실 취업하기가 참 어렵다. 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는 아무리 봐도 문과야. 이런 집도 꽤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 아이가 이과에 재미를 붙이고 조금 더 이과 머리를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셨다면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수학, 흔히 말하는 수학머리, 수학머리를 키워줄 수 있는 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세상을 보는 각도를 수학적으로 돌려라. 그리고 뭔가 유추하고 비판하고 귀납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수학머리를 길러주는 대화법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수학머리를 길러줄 수 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다 수학학원에만 다닌다고 해서 수학머리가 트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대화를 할 때도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판단해보고 이게 뭘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수학머리를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서 아이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저쪽을 봐. 저쪽 강에 보면 다리들이 쭉 서 있잖아. 그런데 저 다리는 강이 저렇게 넓은데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 사람이 저기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배를 띄워서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저 강 위에 다리를 세우면서 수학이 활용된다. 수학적으로 비례를 딱 세워서 어디에 중심을 세워야지만 다리가 기울이지 않을지를 다 계산해서 기둥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세우면서 필요한 기구들을 나르는 것도 배에 어느 정도 몇 톤의 돌을 실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하는 게 수학이다. 너무 신기하지. 여기 있는 전신주들도 다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 비례를 활용해서 세워진 거야. 그래서 어느 만큼의 거리로 세웠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안정적으로 전신주가 세워지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전선이 쭉쭉 늘어진 것도 아무 이유 없이 늘어진 것 같지만 여기도 수학이 활용된다. 이렇게 설명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이 수학은 배워서 뭐해? 수학은 아무 쓸모도 없는데 왜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수학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수학머리를 깨워주는 대화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뭔가 사물을 볼 때 혹시?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달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한 달 동안 조사를 해볼까? 초등학교에서 예전에 그런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한 달 내내 달의 모양을 거기 그려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하긴 힘드니까 아이가 며칠에 한 번씩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는 거를 표현하면서 달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달이 변화해. 그런데 왜 변화할까? 달과 태양과 지구의 위치 때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사물을 그냥 보지 않고 뭔가 이유를 생각해서 유추해 보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보름달일 때는 달과 태양과 지구의 위치가 어떻게 되면 보름달처럼 보일까? 그럼 보름달 반대는 또 어떻게 보일까? 아이와 가만히 앉아서 베란다에서 달을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그때 나눴던 대화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달의 모양을 배울 때 그 부모님과 했던 대화를 기억해낼 겁니다. 굉장히 유익하고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겠죠. 저희 아이가 그래요. 엄마, 과학 원소기호를 외우는데 정말 안 외워져.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대책도 없고 관련성도 없이 영어로 된 단어와 원소를 연결하려니 외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어를 배우는데 중국어를 읽으면서 어디는 콩, 어디는 총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영어와 전혀 다르고 연관성도 없으니 외우기가 힘들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식의 대부분은 기초가 되는 것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관성이 있으면 잘 외워진다.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친구 별명은 한 번 들어도 평생 기억날 정도인데 원소기호는 왜 이렇게 안 외워질까?
그것은 친구와 그 별명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우리에게 쏙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 대화들을 자주 나눠주시면 아이가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 수학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재미있구나. 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험들은 아이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와서 아이가 수학을 배우려고 할 때마다, 수학적 생각을 할 때마다 더 아이를 긍정적으로 피드백 해주겠죠. 뭐 태양의 그림자가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지 우리 길 걸어가면서 그림자 모양을 보면서 어떨 때는 그림자가 큰데 어떨 땐 그림자가 작다. 왜 그럴까? 이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밖에 나가서 나뭇잎을 보면서 나뭇잎의 모양이 다 다르네. 그리고 나뭇잎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이런 관찰들을 통해서 일상의 사고를 깨워줄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갔다고 해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어떤 책이 재미있을까? 이렇게 골라만 보지 마시고요. 도서관 분류 번호가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왜 숫자가 써 있지? 이 숫자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쓰여진 걸까?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책이 순서대로 되어 있나? 그런데 7자를 보니 문학은 7자로 다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3자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 책들이 있을까? 도서관 분류 체계를 보면서 뭔가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분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또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책과 전에 읽었던 책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달의 모양을 보고도 이 작가는 호빵 같다고 표현을 했고 이 작가는 구름빵 같다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작가의 표현력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작가에 대해서 단순히 이야기해서 문학이나 언어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뭔가를 분석해보고 판단해보고 유추해보는 수학적 사고의 일환입니다. 아이와 같이 버스를 타게 됐을 때도 이 버스는 4자로 시작하네. 그러면 버스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번호가 먹여질까? 버스 번호가 생성되는 규칙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규칙을 찾아봐도 됩니다. 같은 구를 다니는 곳, 또 먼 곳까지 가는 곳마다 번호가 다르게 측정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면요. 아이가 길에서 버스를 보게 됐을 때도 저 번호는 어디까지 가는 버스겠다 라고 하면서 재미있게 버스를 찾아볼 수 있겠죠. 지하철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은 내리는 곳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지 어느 쪽은 왼쪽으로 되어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갈아타는 곳에서도 어디서 갈아타는 게 빠른지 번호로 찾아보는 것들, 그런 활동들이 재미있게 쌓여서 아이들한테 수학이라는 재미있는 활동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학이라는 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이런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분석하고 유추하고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수학적 머리를 분명히 키울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수학이 입시의 핵심이라는데 어떻게 좀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어려서부터 7세고시라해 수학 학원을 등록하고 사고력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은 많을 텐데요. 매일매일 하는 것, 쌓이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부모님과 대화해서 일상에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조금 더 수학적인 눈으로 키워준다면 그것만큼 아이의 수학머리를 키우는 좋은 활동은 없을 겁니다. 이런 활동들은 아이가 어릴 때 대화 주제가 없다 하지 마시고요. 대화 주제를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이들의 수학머리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과 전성 시대 아이들의 수학머리를 키우는 방법, 오늘 우리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눠볼지 생각해 보세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